검찰이 앵그리 블루가 집회를 했던 지난 20일 12월 20일 금요일 날 신혜선을 불러서 우리들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끝으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박성대 부장검사 측이 20일 오전에 이상호하고 동업관계였던 신혜선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신한은행 박모 차장을 고소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혜선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난 12월 10일 날 박 차장을 위정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지점장하고 부지점장을 왜 고소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을 다시 고소하기는 같은 혐의로 어려우니까 일사부재리로, 그래서 이 박 차장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법원에서 위정한 혐의로 고소를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불씨를 땡기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신혜선이가 지금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이 고준석과 부지점장 박모를 고소를 갖다가 2015년에 한 바가 있는데 2016년 1월에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 알선만으로 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신혜선이 고소했던 지금 이 고준석 등의 재판에서 박 차장 진술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바보죠. 10일 날 고소했는데 12일 날 배당하고 20일 날 부르는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피의자를 불러 제껴서 조사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호가 신혜선의 260억 신한은행 연대 보증에서 빠짐으로써 그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 핵심들이 어떻게 이 지원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윤규건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누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가, 양정철, 정재호, 또 신현수 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지금 한간의 중론입니다.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우리들 병원 문제를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검찰은 겉으로 일단 위정에 대한, 법정 위정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경우에 이상호가 연대 보증에서 빠지고 그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문정권의 핵심들이 어떻게 도와줬는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대출받은 돈은 정치 비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까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빠진 채 검찰이 이 대목에서 그냥 단순 위정 조사하려고 고소한 지 열흘 만에 지금 신혜선을 불러서 이때까지 올 동안 이 사건을 검찰이고 경찰이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몇 년 동안 다 잘 알잖아요. 몇 년 동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거를 왜 열흘 만에 후딱 불러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가,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이제 우리들 병원 문제를 조사하자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그리 블루가 그 추운 날 집회를 하고 또 검찰을 응원하는 집회를 이렇게 검찰 윤석열 힐링 뮤직 페스타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날
신혜선을 불러서 이제 고소인 진술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심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 한번 봅시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잖아요. 언론들이. 어느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까? 썩 흘리는 듯이 마이너 매체를 통해 한번 썩 흘리고 가고 그 다음부터 보도를 못했죠. 자, 뉴스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집요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10월 달에는 집회까지 했습니다. 산업은행에 가서요.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간에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하면 다친다 일에 대해서 데스크에서 기자가 기사를 써도 다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이 일과 관련되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의혹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들 병원 문제는 그야말로 성역이고 이걸 언급하면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이걸 언급함으로써 유튜버 조작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이 지금 타격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이 타이밍에 검찰이 다시 지금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단순한 수사 재개로 봐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검찰 또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과거에 몇 개월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런 문제만을 다루면서 끌고 가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는 것은 신혜선이 입에서 듣지 않아도 검찰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 신혜선과 이상호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왜 친문들이 핵심들이 저렇게 이 문제에 똥마른 강아지 마냥 이렇게 달라들었는가도 그 이유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대적인 정권의 국책은행 산업은행에서 적대적인 정파의 오른팔을 건저당 즉 담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빌려줘 버린다. 대선 직전에요. 그래서 제가 신탁은 대선 한 일주일 전쯤에 행해졌지만 실제 이 일 진행은 5, 6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고 1,400억이라는 돈이 나간 것도 대선보다는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 문제는 결국은 대선 시기에 이명박 정권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왜 지금 온 사방에 빚이 800억쯤 엮여 있고 또 신혜선 빌딩과 관련해서 신한은행에 연대 보증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이상호, 신용 등급이 낮아도 절에 낮을 수 없는 이상호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줬는가? 담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미래채권을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부도난 회사 비스무리한 게 미래채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 대출해 줄 때도 미래채권은 지금 이상호한테 준 거 절반밖에 잡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지금 이상호한테 1,400억을 대출해 줬는데 자, 그 중에 한 600억 정도는 어디 갔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상호 빚은 8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이제 우리들 병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문 정권의 공수처나 추미애의 인사 압박을 버텨내면서 기어코 한번 끝장을 보려고 하는가. 아마 문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을 문제는 이 우리들 병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라제는 지난 8월 28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8월 27일 날 조국을 압수수색하고 8월 28일 날 신라젠을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윤석헌 검감원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등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에 대해 해당 건을 검찰로 이첩한 후 해당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끼리 내부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한 뒤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젠인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가 10월 8일이에요. 그래서 이 검감원장이 1차적으로 검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럴 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관례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했어요. 자, 윤 원장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함께 출석했던 검감원 부원장은 신라젠은 검찰에 이첩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조사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긴급하다 생각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5만 명이나 되고 있는데 검찰에 넘기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수사를 해라 하니까 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 말을 했는데요. 자, 신라젠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이 팩사백이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해서 임상 3상 실험이 미국 식품의약연구청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이제 실험을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렇게 중단했지요. 근데 그에 앞서서 대량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2017년 11월 문재인이 한참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15만 원까지 갔어요. 한 주당.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서 코스닥 시총 2위 셀트리온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하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지금도 빌빌 싸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 한마디도 신라젠 주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 쪽의 입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딱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검찰이 신라젠 주식을 압수수색 해보고는 그냥 별 건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다. 조용히 그냥 묻었다. 다른 하나는 폭탄이기 때문에 보안을 엄청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신라젠과 관련되는 부분에 폭탄을 터뜨리려고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에 있어서 한 7, 8조 정도가 먹튀가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들 병원에 1,400억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문 정권의 대형 폭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두 개가 터지는 날 아마 문 정권은 제가 볼 때 이건 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 신라젠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신라젠의 상장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이 관련됐다. 돈이 관련됐다라는 그런 제보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쎄 제보를 하려면 다 하지 제보해서 뭐라고 지금 말을 할 듯 하다가 연락을 끊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제보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추궁하지 절대 않습니다. 모든 이 사회 변화는요, 자발적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신라젠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